물은 우리 예, 물은 우리 수분이 70% 이상의 우리 몸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 유지의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물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물,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물을 드시고 계신가요? 저희 엄마는 제가 아메리카기 전에는 수돗물로 이제 보리차를 끓여 드셨던 분이신데, 수돗물에는 문제점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노후된 배관입니다. 이 그림 보면 정말 충격적이죠. 혹시 작년이나 올해 수도관 공사한다는 얘기 들으셔봤어요? 네, 못 들었죠. 20년 단위로 이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노후된 물을 통해서 저희는 식수로 이렇게 먹고 있다는 거죠. 근데 노후된 것도 문제인데 그 코팅제로 쓰고 있는 비스페놀 A가 무서운 애예요. 이게 전립선 암 세포의 성장을 자극을 해서 그 생식기 질환을 이제 기능을 저하시켜서 이제 정자수도 감소시키고 성조숙증, 난임 이런 거에도 영향을 끼치고 성장 장애로 지적 행동 장애까지 영향을 끼치고 면역계 이상을 줘서 이제 비만, 당뇨, 암 이런 거에도 우리 코팅제로 쓰는 비스페놀 A가 우리 몸을 좀 아프게 하는 거죠. 우리는 물을 어차피 먹어야 되는데 이 성분들로 인해서 우리 생명에 이제 위협적으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오염물질과 우리 항생제, 농약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제주도는 밀감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농약을 많이 치잖아요. 요즘 뭐지 골프장도 많이 생겨가지고 잔디를 케어하려면은 이제 농약을 많이 쓰는데 그 성분이 다 지하수로 내려와서 우리 식수로 밥하고 국할 때 먹게 되는 성분들이죠. 해수도 마찬가지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 같은 것도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조류독감 터졌을 때 어때요? 우리 왜 닭하고 오리고기 안 먹는 운동하면서 걔네들은 이제 땅에 다 파묻혔잖아요. 그 성분들의 핏물, 그 성분들이 다 지하수로 내려와서 우리가 밥하고 국할 때 저는 심지어 근육까지 수돗물로 끓여 먹었던 사람인데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 이렇게 얘기해요. 끓이면 괜찮다. 예, 끓여서 괜찮은 부분이 있긴 있어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중금속이나 세균이나 발암물질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수도권의 식수원에 이제 쓰이는 이제 팔당호 상태인데요. 여기 카드뮴, 구리당 이런 중금속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항생물질 검출도 보세요. 수치도 어마어마하고 16개나 이제 남아 검출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느 시민이 이제 제보를 한 거예요. 어느 날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와가지고 급하게 이제 필터를 갈아서 이제 쓰고 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필터가 투명했던 필터가 녹물때가 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 저 수질 조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환경부에서는 먹는 물 기준에 충족이 된다. 안심하고 드시라.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졌을 때, 뭐 뭔가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정부에서는 해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의 거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소비자가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무서운데요. 이제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고기 암컷이 수컷화되고 수컷이 암컷화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은 강물에 흘러든 의약 물질이나 농약, 화학 물질로 인해서 우리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막 이제 성전환 이런 것도 이제 일어나는 건데 물고기들로 문제가 그칠까요? 네, 저희도 다 호르몬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제 식수로 먹는 그 물질 안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이제 모른다는 거죠. 어, 예, 제주도의 서귀포에서 한번 터졌죠. 이제 유충 이제 발견돼가지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 깜짝 놀랐는데 대처가 상하수도 본부장은 이제 사과를 하시면서 정상화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하셨고 그 일부 그 발생된 그 지역에 음용을 자제하라. 요게 최대한의 이제 대처였던 거죠. 근데 잘 생각하시면은 그 노후된 배관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 연결된 속에 이제 유충이 그 지역에 발생됐다 해서 제주시는 안전할까요? 예,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똑똑해져가지고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을 케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사건입니다. 예, 이렇게 수돗물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정수기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유통 중에 이제 80% 이상이 역삼투압 정수기인데 역삼투압 정수기는 쉽게 말해가지고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수로 나온다 하더라도 뜨거운 기능, 차가운 기능이 있다면은 전부 역삼투압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역삼투압 방식의 원리는 이거예요. 이제 수돗물이 통과를 하기 전에 버려지는 물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먹을 물 1리터를 이제 먹으려면 3.5리터가 이제 버려져야 된대요. 그 원리래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는 예, 물 부족 국가입니다. 예, 저희 때야 정말 필요할 때 물 쓰고 하지만은 우리의 이제 자녀들의 자녀들이 있을 때 물이 없으면 정말 힘들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수돗물이 이제 필터를 통해서 넘어가면 나쁜 성분을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까지 이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 그냥 아무 성분이 없는 물로 변하게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먹었을 때는 몸을 산성화시키는 물이라 해서 박사님들은 이제 산성수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미네랄 물이 있고 없고 그 물을 먹었을 때 내 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실험을 했어요. 위에는 그 미네랄 물을 먹기 전후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뭉쳐있던 혈액이 조금 풀어지는 그 효과를 받고 밑에 사진은 이제 그 우리 역삼탑 정수기를 먹기 전후 사진이에요. 결과가 이제 비슷비슷하거나 더 뭉친 변화를 이제 느껴지겠죠. 당연하죠. 아무 성분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런 변화가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국제물학회 미네랄 연구팀에서 이제 연구하고 계시는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암 환자들이 이제 몸이 대부분 산성화됐다. 왜냐하면 미네랄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성화가 됐는데 산성화된 몸을 좋아하는 애들이 암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암 발생률하고 이제 연관이 직접적인 연관이 물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미네랄이 없는 물을 마시면은 그 내 몸의 세포의 미네랄을 갖고 있는 그 미네랄까지 뺏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전 이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돈 주고 매달 매달 렌탈로 돈 주면서 정말 이런 물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예, 대목인데 저는 솔직히 아메이 만나기 전에는 삼다수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삼다수에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바쁘다 보니까 잊혀지죠. 그 헤드라인에 대해서 특필해가지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매일매일 알려주면 감사한데 그러지 못하고 바쁨 때문에 먹고 있는 그 물이 어떤 물인지 모르고 저도 이제까지 살았는데 이번 계기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이거를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먹는 샘물의 제조업체는 61곳이 됩니다. 근데 수질 기준 부적합시 28곳이 돼요. 근데 앞서 생각나세요? 어떤 제보자가 녹물이 나가지고 이제 의뢰를 했는데 적합이 나왔어요. 그럼 그 녹물이 나는 그 물이 적합이라면 부적합이라는 거는 엄청 지저분한 물이겠죠. 근데 더 대박인 거는 두 곳 중에 한 곳은 부적합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돈 주고 우리 사 먹지 않습니까? 그 아이시스라는 우리 생수 있죠. 요것도 6년간 수질 위반 이제 3번이 적발이 됐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조업체가 61곳인데 브랜드 수도 당연히 61곳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브랜드 수는 169개래요. 일단 이거 보고 너무 정말 화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소비자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똑같이 만든 똑같은 물인데 금액을 달리해서 브랜드를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물을 금액이 다르게 이제까지 사 드신 거고, 그리고 이마트에 납품되는 이 물 또한 수질 위반이 3번이나 이제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이제 롯데마트나 쿠팡 이런 데서 이제 납품받는 생수 또한 이제 수질 위반이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걸렸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름을 변경해서 이제 영업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 단체에서는 이제 일어난 단체 이제 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매일매일 뉴스에 뭐 삼정생물 한번 뭐 위반이 됐다 이런 내용들을 소비자한테 좀 공개를 하라라고 이제 단체에서 일어나서 얘기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아니 행정처분을 이미 받았고 이제 벌금을 냈는데 굳이 그 제조업체에 이중적인 부담을 줄 필요가 있냐라는 이런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본인들이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서 이제 좀 케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했고, 요거는 최근의 일이에요. 생수 속에 진짜 정체불명의 녹색 이물질이 발견이 돼가지고 제보자가 이걸 꾸준히 먹었던 소비자인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태연하게 아니 보관하다 보면 식물도 자랄 수 있고 한데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엄청 컴플레인을 거니까 종종 이런 일은 생긴다. 그러면 환불해 주겠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제보자는 너무 경악스러워서 이제 좀 이제 큰 소리로 어필하다 보니까 좋다. 그러면 환불도 해주고 물을 더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보자는 이 물을 먹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환불해준 그 물은 이미 내 몸속에 들어왔잖아요. 그게 너무 찝찝했음에도 이제 대처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이 돈 주고 사 먹는 물을 먹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아메이 그 제품, 아메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메이 제품이 좋다는 게 아니고 정말 엄격한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진 정수기입니다. 한번 보시고 각자 이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프링 비하인드 스토리 Y. 잠시만요. 이스프링 비하인드 스토리 Y 1편 압축 카본 필터. 유해 물질을 걸어는 필터가 더 촘촘해질수록 이로운 미네랄까지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는 몸에 좋은 성분도 나쁜 성분도 모두 걸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프링은 유해 물질은 거르고 몸에 좋은 미네랄은 남길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이스프링은 코코넛 껍질에서 얻은 탄소를 사용하여 0.2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작은 입자까지 걸러낼 수 있는 압축 카본 필터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압축 카본 필터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만든 모형입니다. 이 모형에 미네랄과 크고 작은 오염물질이 섞인 물을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이스프링 압축 카본 필터는 물속 미네랄은 지켜내고 압축된 탄소 입자 사이의 구멍보다 큰 유해 입자는 통과하기 전에 걸러냅니다. 구멍보다 작은 유기 오염물질, 중금속 등은 탄소 입자에 붙어 걸러지죠. 이게 바로 유해 물질은 거리고 미네랄은 지켜내는 압축 카본 필터의 듀얼 액션입니다. 좋은 물, 이스프링 비하인드 스토리 Y 2편 NSF 인증. 좋은 물을 위해 스스로 높은 기준을 만들어온 이스프링. 좋은 물을 위한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나갈 수는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프링의 좋은 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물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전 과정을 검증받습니다. NSF는 정수기 안전성 인증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시험 기관입니다. 이스프링은 NSF로부터 물의 냄새와 맛은 물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접착제의 성분 중 하나인 벤젠과 같은 각종 유기화합물, 종이컵과 프라이팬을 코팅하는 PFOA, PFOS, 남조류에서 배출되는 독소, 마이크로시스틴, 제초제, 살충제 등에 포함된 신종 오염물질 15종까지 총 140가지 이상의 유해물질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검증받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년 NSF의 철저한 3단계 검증을 다시 받아 엄격한 기준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물, 이스프링 비하인드 스토리 Y 3편 UV 램프. 물속의 세균 한 마리는 개체수가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아무리 정수된 물일지라도 세균에 노출된 상태로 두면 쉽게 오염될 수 있죠. 그래서 이스프링은 세균 걱정 없이 물을 마실 순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이스프링은 흐르는 물을 바로 정수하는 직수 방식에 UV 램프까지 더하여 세균을 비활성화합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99.99% 비활성화 성능을 NSF에서 인증받아 더 믿을 수 있죠. 직수 방식에서 만족하지 않고 마시기 직전에 UV 램프로 한 번 더. 좋은 물에 대한 이스프링만의 고집입니다. 좋은 물, 이스프링. 네, 이스프링 비하인드 스토리 Y 4편 이커플드 테크놀로지. 물속의 세균을 비활성화하는데 자외선은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죠. 하지만 흐르는 물속의 UV 램프에 전력을 공급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프링은 흐르는 물속에서 UV 램프를 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스프링은 많은 노력 끝에 이커플드 테크놀로지라는 무선 전력 공급 기술을 개발하여 UV 램프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커플드 테크놀로지는 오늘날 수많은 스마트 디바이스 무선 충전 방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선 기술력의 이커플드 테크놀로지, 좋은 물에 대한 이스프링만의 집요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좋은 물, 이스프링.
네, 잘 보셨죠? 저희 물 부족 국가의 직수 방식은 정말 좋은 방식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테크놀로지나 UV 램프 같은 경우는 상업적으로 쓰지 않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 우리 물에 적용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게 된 이후에 우리 친정엄마, 시댁 어머니, 그리고 이제 저희 식구들 전부 다 이 제품을 애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침묵의 암살자라고 해서 지금은 코로나가 터져서 묻혀버린 그 초미세먼지. 네, 그게 우리의 폐질환, 호흡기 질환, 우리 피부 질환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영상 침묵의 보시면서 암살자, 네, 얘기 다시 황사와 나눠볼게요. 미세먼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마음 편히 숨 한 번 쉬기가 어려운 요즘. 이 거대한 미세먼지의 공습 속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대기 중에 떠다니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오염물질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먼지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된 이유는 몸속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때문인데요. 미세먼지에 1시간 이상 노출됐다면 1시간 20분 동안 담배 연기를, 3시간 40분 동안 매연을 마신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통이라든가 어떤 호르몬계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비염이라든가 어떤 아토피라든가 눈 같은 데도 여러 가지 결막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쁜 증상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피부와 호흡기, 폐 질환까지 일으키는 미세먼지 때문에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옷에 붙은 먼지는 집안까지 들어온 다음에 집에서 환기를 하지 않으면 집안에서 축적되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를 쓸 수 있으면 쓰는 것도 괜찮고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한 탓일까요? 공기청정기와 같은 실내 환경 케어 제품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니까 공기청정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걸 좀 고려해서 사야 할까요? 요즘에는 디자인하고 등급을 많이 보시는데요.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필터를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필터가 중요하다고요? 공기청정기 내부에는 기본적으로 3종류의 필터가 내장돼 있는데요. 굵은 먼지와 머리카락을 여과하는 프리필터, 유해가스와 냄새를 흡입하는 탈취 필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빨아들이는 헤파 필터입니다. 소고기에도 등급이 있듯이 헤파 필터도 등급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는데요. 13등급의 헤파 필터와 최고 등급인 14등급의 헤파 필터를 각각 공기정화기에 장착해 공기정화 성능을 비교해봤습니다. 현재 실험 공간의 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의 6배인 669 마이크로그램. 똑같은 환경에서 다른 등급의 헤파 필터가 들어있는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킨 결과 13등급은 83 마이크로그램, 14등급은 67 마이크로그램, 무려 10 마이크로그램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가장 핵심 기능을 하는 것이 헤파 필터고요. 그 와중에서도 등급에 따라 가지고 더 성능이 우수한 헤파 필터도 있고요. 0.009 마이크로미터를 99.99%까지 제거해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까지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헤파 필터의 등급과 함께 따져봐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인증 마크의 유무.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알러지 재단에서는 16가지 유해물질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만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공기청정기를 구매할 땐 디자인이나 가격보다는 반드시 필터의 등급과 인증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그 영상에서도 봤지만 지금 공기가 나빠지고 이제는 청정기가 이제 필수품이 돼버린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제 골라야 되냐면 아까 전문가가 얘기해 주셨죠. 14등급의 이제 헤파 필터를 갖고 있는 이제 청정기나 청정기에다 이제 알러지 UK 재단에서 인증받은 걸 이제 추천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영상에서 저희 그 구모델이 모델로 쓰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국내 제품 중에 14등급이 유일하게 이제 저희 모델이고, 그리고 이제 헤파 필터 그 입자 크기도 이제
0.0024.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진 이제 모델로 쓰려니까 저희 모델이 이제 보였는데 여기 바이러스 보시면은 바이러스 입자가 0.00이에요. 그것까지 이제 제거를 할 수 있는 저희 청정기인 거죠. 그래서 이 알러지 UK 재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 세계 30여 외국에서 이제 통용이 되고 있고 이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일단은 알러지 질환 보유자한테 추천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의료협회와 이제 학회에서 연계가 됐고 이제 영국 피부과 전문의 협회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고 이제 유럽 알러지 내과 학회가 이게 연계가 돼서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서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알러지 재단 나오죠? 재단. 들어가서 볼게요. 알러지 재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헬프 앤 서포터로 들어가서 프로덕트 필터 프로덕트를 해서 보면 프로덕트 타입 제품 타입으로 보면 공기청정기 에어 퓨리 필터. 자, 프로덕트 타입 한글로 바꿀게요. 여기에 걸러주는 게 나와요. 19가지를 걸러주느냐 이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보시면 29개의 제품이 인증을 받았고 하나씩 지워보는 거예요. 이게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있죠. 고양이 알러지를 걸러주느냐 탈락이 됐죠. 이렇게 제품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있죠. 개 알레르기에 대한 항원이 있느냐 또 하나가 줄어들었어요. 이 두 개를 같이 걸러줄 수 있는 청정기가 18개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18개 중에 앰모스피어 제품이 나오네요. 앞에 3개가 앰모스피어 제품이고요. 그리고 다른 제품들이 나오죠. 보시면 이런 제품들이 인증을 받았어요. 자, 다시 필터로 가서 이 두 개 말고 문제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곰팡이 좋아하시는 분 또 줄어들었어요. 6개. 진먼지 진드기도 걸러줄 수 있을까요? 걸러졌어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휘발성 유기화합이라고 TVOC 휘발성 유기화합 이 문제가 되는데 이 3개 제품이 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3개의 제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거르고 곰팡이도 거르고 진먼지 진드기, 개 알레르기, 고양이 알레르기 항원까지 다 거른대요. 3개의 제품 많이 해볼 것도 없네요. 우리 그러면 TVOC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볼까요? 2개의 제품 구형 청정기 앰모스피어와 신형 앰모스피어가 다 받았네요. 먼지도 중요할 것 같고 담배연기도 없었으면 좋겠고 바퀴벌레도 없었으면 좋겠고 이 19개를 다 눌러보면 다 걸러주는 제품은 앰모스피어 신형 박싱했던 제품이죠. 이렇게 네, 19가지 항목을 전부 인증받았고 여기 알러지 UK 재단에 올라간 것도 정말 대단한데 19가지 전 항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에너지 스타로 인증도 받은 건데 저는 이 되게 좋아하는 이 제품이에요. 왜냐하면은 저희 막둥이가 선천적으로 이제 폐 질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둘째가 아토피 질환이 있었고 이제 우리 신랑이 비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로 이제 3명을 케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월 4760원이 결코 저한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들어가는 비용, 한약 먹이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이 금액은 정말 우리 건강을 지키면서 나가는 비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음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음식. 요 책은 경영과학 박사 장영님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팁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이제 책인데 요 책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요즘 면역 때문에 이제 음식은 계속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어떻게 케어하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요즘에 면역이 중요시 되면서 우리 초록마을이나 우리 자연드림에서 유기농 식재료를 사. 근데 정작 조리도구는 코팅오일펜과 이제 우리 김치찌개 끓이면 양은 냄비 이런 걸로 이제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알루미늄 재질인 이 양은 냄비를 이제 20년간 연구를 했는데 알루미늄이 치매 원인이라는 게 이제 결과로 나왔어요. 그래서 치매로 죽은 환자의 뇌를 해부해 봤는데 알루미늄이 쌓여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을 포함한 중금속은 일단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배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뇌나 심장, 뼈 속에 축적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심장병, 골다공증 같은 질병으로 이제 발병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 무서운 게 우리 성인보다 아이들이 중금속 흡수율이 5배나 빠르대요. 그래서 이제 뇌 손상이나 성격 장애 이런 피해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박사님은 뭐를 추천하냐면 가장 안전한 냄비인 스텐을 이제 쓰시라라고 이제 제안을 해요. 근데 스텐도 지금 시중에 보면은 종류가 많고 금액도 다양하잖아요. 그 기준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최고 건강 냄비는 내구성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크롬과 니켈이 합금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크롬은 이제 보온성을 담당하고 니켈은 광택을 담당해서 짝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둘째는 전체가 통구조로 돼 있는 거를 이제 권하죠. 그래서 통구조라고 하면 이제 좀 무거운 감이 있는데요. 어떤 제품은 이제 밑에 이제 닿는 부위는 밑에 바닥 부분은 좀 고급 재질을 쓰고 양면은 좀 저렴한 스텐을 쓰는 제품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통구조로 된 거를 이제 이 박사님 추천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혹겹으로 쓰지 않는다. 우리 추울 때 두꺼운 파카 하나 걸치는 것보다는 얇은 거 여러 겹 입은 게 훨씬 따뜻하죠. 그런 원리로 보통 3중에서 7중짜리를 이제 스텐을 이제 여기서 이제 기준을 내세워줬고요. 그리고 넷째는 이제 브랜드와 명성 이거를 이제 따지라고 이제 박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제품 중에 스텐을 갖고 있는 이제 퀸이라는 제품이 요 네 가지를 충족을 했고 더불어 5가지 기술을 넣었습니다. 그거를 짧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퀸에 지키는 기술 첫 번째. 풍미를 지키는 기술. 본체와 뚜껑의 오차를 최소화시켜 풍미를 지키는 수분 밀폐 기술. 재료 고유의 맛을 지키는 것. 혼자서는 어렵다. 암의 퀸과 함께하면 쉽다. 암의 퀸에 지키는 기술 두 번째. 영양소를 지키는 기술. 재료 자체의 수분과 유분으로 요리해 영양소를 지키는 저수 저유 조리 기술. 재료의 영양을 온전히 지키는 것. 혼자서는 어렵다. 암의 퀸과 함께하면 쉽다. 암의 퀸에 지키는 기술 세 번째. 열을 지키는 기술. 열을 고르게 전달해 적정 온도를 지키는 통다중 구조 기술. 적절한 조리 온도를 지키는 것. 혼자서는 어렵다. 암의 퀸과 함께하면 쉽다. 암의 퀸에 지키는 기술 네 번째. 원칙을 지키는 기술. 재질 안전성 평가, 얼룩 제거 테스트, 열 충격 테스트 등 24가지 과정을 통과해 세계적인 NSF 인증을 받은 기술. 원칙을 지켜 제대로 만드는 것. 모두가 어렵다. 암의 퀸에겐 쉽다. 암의 퀸에 지키는 기술 다섯 번째. 디테일을 지키는 기술. 아시아인의 자세와 손을 연구하여 인체공학적 디테일을 살린 기술. 디테일을 지켜 세심하게 만드는 것. 모두가 어렵다. 암의 퀸에겐 쉽다. 네, 요 사진은 저희 퀸으로 만든 요리입니다. 어디 가서 사온 게 아니고요. 아까 그 5가지 기술을 지킨 우리 냄비로 이제 만든 건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뱀이 활성화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첨가물이 들어갔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재질에 이제 배달이 되잖아요. 저는 이제 둘째가 아토피다 보니까 이제 설탕을 많이 빼고 이제 버터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건강식으로 이제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제가 요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저희가 물과 공기가 음식은 이제 함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깐깐한 기준으로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은 안 좋아질 거고 건강을 지키는 똑똑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